분양권에서 공인중개사가 업무 영역을 어디까지 세팅을 할까요?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항상 우리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어디까지 안내를 하는지. 분양권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역할은 무엇일까요? 분양권 업무 범위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하는 상황과 똑같이 생각을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매도인의 분양권 의뢰를 받고 매수인이 매수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율을 해드리고 역할을 하면서 중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다른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설사한테 명의 변경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를 하는 법무사 사무장님과 연결을 해서 일을 하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건설사의 명의 변경 일정이 언제인지 명의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역할을 해드리는 중개 역할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에 중도금 대출 자설을 하는 방법과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중개계약서 작성을 하고, 두 번째는 은행에 중도금 대출 승계를 알선을 해서 같이 중개 승계를 하는 절차에 같이 협력을 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건설사들이 권리 변경이라는 명의 변경 절차까지 중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 차원으로 양도소득세까지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까지 다 정리를 해드리는 업무 영역을 가지고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에서 공인중개사가 업무 영역을 어디까지 세팅을 할까요?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항상 우리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어디까지 안내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상황으로 만들어 드리면 고객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을 더 선택지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업무의 범위는요, 기본적으로 명의 변경이 끝나고 나면 양도소득세까지 잘 처리를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매수자분이. 그럴 경우에는 임차를 놓게 되면 임차인까지 잘 맞춰드리고 안전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부동산으로 전환이 될 때까지 잘 살펴드리고 관리를 해주면 그 고객은 저한테 평생 고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중개에 임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중개할 때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뭐가 있을까요? 초보 공인중개사분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실수가, 첫 번째가 은행권에서 승계를 하는데 그 승계하는 시간 또한 은행과 미리 선택을 하고 은행 시간에 맞춰서 매도 매수를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중개를 할 때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 승계하는 시간, 이러한 약속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잘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건설사에다가 내가 명의 변경하는 일정을 미리 요즘은 다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예약을 못해서 명의 변경을 하러 갔는데 제 동호수가 예약이 안 돼 있어서 건설사의 분양계약서가 현장으로 명의 변경하는 현장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당일에 못하는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고요. 오래된 배타량 중개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서류가 조금 미비하거나 이럴 때는 명의 변경이 다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거기 담당자한테 서류를 다시 추가로 보강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당황하셔가지고 매도자 매수자분들한테 시간을 지체를 하게 한다던가 이러한 케이스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진행을 하다가 서류가 조금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예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안 받는 은행이 있고 받는 은행이 있는데, 안 받는 은행인 줄 알고 인감증명서 준비를 한부만 했다가 은행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명의 변경할 때 예전에 서류가 하나가 부족하다 하면 명의 변경 서류를 다 끝내놓고 매도가 부족했으면 매도만 모시고 가서 새로 추가로
따로 서류를 준비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담당자 직원들도 다 응해주거든요. 그렇게 초보자인 분들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나 보다 하고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렇게 이러한 실수가 있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그렇게 많은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많이 부족한 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이렇게 예약하는 거거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서류가 조금 빠지거나 미비하는 케이스 이외에는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것만 잘 준비하시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명의 변경 예약을 못해서 네, 가면 명의 변경을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날 다시 예약해서 다시 가야 돼요? 네. 그럼 손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실수하는 초보 중개사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매도와 매수에 불만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낭패를 보게 되고 그렇게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청구해야 될 중개 수수료가 깎이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결국은 다른 방법 없고 손님이 다시 와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케이스를 만들지 말으셔야 되잖아요. 초보 중개사들은 그거를 가장 많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파악하셔가지고서 그 명의 변경하는 절차와 시간대, 그 다음에 건설사 때 정확하게 몇 번이고 물어보시고 예약이 됐는지 두세 번 확인 사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님은 명의 변경 예약 안 해서 고생한 적 없어요? 저는 없어요. 오 진짜? 네. 대박. 그거구나. 저 명의 변경 하루에 6건 단 적 있었어. 아침에 3건, 오후에 3건. 대박. 그거 그때 예약을 하나하나 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전화예요. 전화요? 그럼 옛날에는 더 많이 놓쳤겠네? 네. 기억이 없어. 혹시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없어. 아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은행은 예약을 놓쳤는데 은행은 서류니까 상관이 근데 없더라고. 은행은 예약을 놓쳐도 가서 그냥 무한정 기다리면 했을 응, 기다리면 되긴 응. 근데 건설사는 안 돼. 근데 없었던 것 같아. 예약을 놓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거를 잘 체크해야 되긴 해, 진짜로. 그게 가장 기본이지. 그러니까요. 그거는 진짜 중요하네요. 응. 놓치면 손님 응. 다시 와가지고 응. 매도 매수 둘 다 와야 되잖아요. 어, 공동 소유면 다 와야 돼. 그러니까 양쪽에 둘 다 공동 소유면 둘둘 4명. 중개사가 공동이면 6명이 와야 돼. 아 중개사는 둘 다 가야 돼요? 공동이니까 다 와야 되지. 그렇구나. 응.